네, 소장님, 보통 ABA 하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하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다 보면 자폐 스펙트럼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의가 산만하거나 흔히 이제 ADHD라고 진단받은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 ABA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고 효과적인 부분을 저희도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강의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ADHD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이 딱딱한 용어의 정의를 좀 나누어 보기보다 현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만나신 ADHD 아동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이제 미국의 경험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 ABA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만을 위한 당연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ABA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폐 스펙트럼만을 위한 치료는 아닙니다. 물론 자폐 스펙트럼 이제 어린아이들 조기 교실에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자폐 스펙트럼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게 알려졌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효과적이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ABA가 제가 일반 교육에서도 당연히 쓰이고 있고, 그 PBS라는 형태로 학교 형태로도 들어가 있고, 학급 차원, 그다음에 개별 차원 이렇게 PBS의 형태로도 들어가 있죠. 그만큼 ABA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 중에 이제 ADHD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는 건데, 보통 ADHD 학생들이요, 미국에서는 특수교육을 하다 보면 Emotional Disturbance, 정서장애, ED라고 부릅니다. 이 ED라는 타이틀 안에 이제 아이들이 보통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ED라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정말 정서장애가 있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품행장애, 뭐 이런 친구들, 뭐 반항장애, 요 친구들이 다 ED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반 반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 ED라는 타이틀이 이제 씌워져서 특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ABA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일단 ADHD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만나본 ADHD, 굉장히 ADHD 진단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글들도 많이 봅니다. 이 아이가 ADHD여서 이 약물을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뭐 이런 등등등의 글들을 보는데, 일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나본 ADHD라고 진단받은 아이들 중에 한 7, 80%는 실제로 ADHD가 아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나보니 학습된 행동이 더욱 많았다 이거예요. 실제로 ADHD는 우리가 신경학적 장애로 불릴 수 있는데,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잉행동 장애, 그게 이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ADHD잖아요. 그래서 이제 ADHD 학생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학생들이 권위가 항상 학생에게 있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게 보이며, 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자라면서 학습된 행동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ADHD 학생들을 만나보면, 신경학적으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난 적 있죠. 만나면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친구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네 하고 계속 몸을 움직여요. 선생님 한번 봐야지. 근데 네 하고 눈을 마주치자마자 이 눈을 어디 두지 못해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력 결핍.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약물을 먹었을 때 엄청난 도움을 받죠. 실제로 ADHD 약은, 현장에서도 ADHD 약을 이제 먹는 친구들을 보면 이게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ADHD 약의 장점이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지나가는 얘기로, 이 약을 실제로 이제 처방받아서, 이제 뭐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사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ADHD 약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게 엄마들도 먹었죠. 그러니까 아이들로 해서 ADHD를 받게 해서 엄마들이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약을 먹게 되면은 각성이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너무 좋아져서 멀티태스킹이 너무 가능하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슈퍼우먼이 되는 거예요. 막 집안일도 하고 내가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약물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일반인들이 이게 복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약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ADHD가 실질적으로 이게 애들이 많이 저는 과잉 진단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실 행동적으로 학습돼서 권위가 높아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ADHD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진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ADHD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친구들은 실제로 제가 만나봤을 땐 적었다,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내 아이가 ADHD인가? 분명히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네, 생각보다 학습된 행동이 많아서 우리가 중재가 정말 손쉽게 가능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친구들이 ADHD 친구들, 실제 ADHD가 있건 없건 이쪽 ED라고 불리는 아이들에게 ABA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런 주의력 결핍, 이런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흔히 ADHD다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욕설을 한다거나, 때리는 행동을 한다거나, 사실 이 때리는 행동도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나오는 행동이 일종의 과잉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ED랑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어디까지가 ADHD로 봐야 되는지, 또 어디는 이게 정서장애인지, 이 구분에 대한 부분이랑 또 이게 좀 영역이 좀 넘나드는 부분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저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고 제가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이 얘기들을 한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격성이 있거나 이런 이제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공격성, 폭력성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을 어쨌든 ABA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이들을 통제하는 통제 그 역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치라는 것이 문제행동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문제행동은 안 일어날수록 좋다라는 말씀 항상 드렸잖아요. 사실 문제행동이 나타나면요. 거기에 대한 역치가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껴들었어요. 화가 나서 뭐 빵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요. 아주 사소한 경험들, 이게 비슷하지만 이것보다 좀 사소한 것들을 경험해도 빵을 누르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 행동들이 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폭력성과 공격성에 대한 제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행동은 안 일어날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행동이 안 일어나게끔 자아 통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자아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토큰입니다. 토큰 시스템이 이 아이들을 이 자아 통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큰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얘기도 많이 했고 사실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그걸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고 그런 외적 동기를 심어주는 게 이 토큰보드예요. 그냥 우리가 강화제를 썼을 때는 야 이거 했으면 말 잘 들었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이거 하면 게임하기 해줄게 이건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들을 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모으게 해주고 그 모은 걸로 내가 교환하게 해주고 또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 애들이 그냥 모으는 것 자체만으로 좋아합니다. 실제 돈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돈을 내가 벌어서 뭔가를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돈을 모으는 게 좋은 거죠. 마치 아이들한테도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토큰보드가 이제 토큰 시스템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외적 동기로 인해서 내가 내적 동기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거치는 과정이에요. 특히나 ED나 이런 ADHD, 이제 ASD, Autism Spectrum Disorder를 오히려 제외하고요. 이런 ED 아이들은요, 토큰 시스템의 영향을 정말 잘 받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도 잘 배웁니다. 하지만 워낙 나 중심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ED 아이들이나 이런 ADHD 친구들은요.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예를 들어요. 일반 발달의 형제가 자매가 있는 경우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했을 때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엄청나게 아이들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ADHD나 ED 아이들한테도 이 토큰 시스템은 엄청난 동기가 되고 이 아이들이 어쨌든 좀 행동을 통제시켜줄 수 있는 제어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 시스템이 제가 항상 이제 ED 아이들한테 쓰는 건 이제 포인트 레벨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토큰 레벨 시스템, 포인트 레벨 시스템이라는 걸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도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다 큰 틀에서 토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동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자아 통제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ABA가 또 이렇게 ED 아이들, 그다음에 ADHD들한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